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코코메디. 자, 하루 10분 투자로 남성 기능 저하되는 것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 코코메디. 여러분, 이스타TV 구독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의 나이 분포로 봤을 때 남 얘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아, 나 약간 좀 왔나? 왜냐면 이거 요즘에 20, 30대도 많아요. 이게 본인은 진짜 건강이 그럴 수도 있지만 막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많이 앉아있고 운동량 부족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 방치해두면 여러분 영원히 그래. 이렇게 해서 건강을 찾아야 돼. 이게 안 돼. 또 다른 즐거움인데.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뭐야 그럼 뭐 어디서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식약처, 미국 FDA 다 검증받은 비뇨기과에서도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상담 먼저 받으세요. 솔직히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 상담 무료 진행하니까 바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년맞이 특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요거 드셔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거든요. 프리미엄 이너뷰티 화려화. 이거 어머니나 여자친구 선물해주면 마시고 나면 한 조금 먹고 나면 피부 안쪽이 달라진다는 얘기 많이 해요. 좋아져요. 특별 가격 할인도 진행 중입니다. 자,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을 하시거나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맨유는 레시포드의 맹활약과 함께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도 조르지뉴와 함께 웃는 데 성공을 했고요. 리버풀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첼시는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맨시티도 노팅엄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의 꿀처럼 아주 달콤한 득점으로 모처럼 쉬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번 주 MOTW는 웨스트햄전 결승 득점의 주인공 에메르송 로얄 선수입니다. 우리 두 해설위원에게 에메르송 로얄을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간의 커리어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죠. 사실 커리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괴한 선수죠. 본인의 드림클럽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르셀로나로 갔지만 같은 시즌에 이제 토트넘 호스포를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이 에메르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이적 단계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드림클럽에서 어찌 보면 쫓겨나듯이 떠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커리어상의 굴곡은 꽤 있다. 다만 이 토트넘에 와서의 모습이 이제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가 베티스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막상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는데 그간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이제 가장 문제점으로 꼽혔었던 것은 시야 자체가 넓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올라갔다가 이 마무리 크로스 단계에서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는 이제 그런 단점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 에메르송이 우측에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패스 선택지나 전체적인 경기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토트넘이 좋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메르송이 나왔을 때는 항상 토트넘 입장에서 오른쪽은 약간 죽은 라인, 그리고 뭔가 활기를 띨 수 없는 라인이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좀 강했다고 봐야겠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기대감을 갖기가 좀 어려웠죠. 일단 드리블을 시도할 때 드리블에 대한 자신감이 프리미어리그에 오면서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프리미어리그가 더 신체적인 경합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토트넘 전술에서 아무래도 에메르송 로얄의 윙백 자리에 있는 선수가 볼을 좀 운반해야 되는 중책을 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자신감이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면 패스를 줄 때도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에메르송 로얄이 킥력 자체에 장점이 있는 선수라 보기는 그동안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대감을 갖기 어려웠던 선수다. 다만 속도는 빠르고 원투 연계는 그래도 준수한 편이었으며 수비도 공격보다는 꽤 나았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많았죠.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뭐 전술 이해도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온더볼과 오프더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에메르송 로얄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전에 에메르송 로얄의 온더볼과 오프더볼은 각각 어떻게 좀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영향력은 높진 않았죠. 뭐 패스 선택지도 단순하게 백패스 내지는 행패스가 상당히 많았었고, 뭐 저는 이건 지금도 나아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 크로스 퀄리티도 과연 좋았는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봤었던 뭐 마르세유전의 그 어처구니 없는 크로스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 자체가 시야가 그렇게 좀 넓은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은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과연 오프 더 볼에 뭔가 기대할 수 있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온더볼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 비슷한 시기에 도어티의 폼이 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제 에메르송은 아예 전력 외의 자원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이 토트넘 내부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이제 에메르송 로얄은 과감함이 좀 부족했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뭔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볼을 끌고 뭔가 연계에 있어서도 자꾸 뜸을 들이고 그러면서도 드리블이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 에메르송 로얄은 저는 가장 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찾자면 과감함이라고 생각해요. 패스 미스가 나도 좋으니 일단 내가 할 걸 하겠다라는 약간 각오가 느껴지는 플레이들이 크게 늘었어요. 동기부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예전보다 원터치 패스의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패스를 줄 타이밍을 놓쳐서 자꾸 볼을 잡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윙백 전체, 측면 전체가 전진이 못 되던 것과는 다르게 에메르송 로얄이 좀 전진하는 타이밍을 최근에 잘 잡아가고 있고요. 볼 운반 능력도 상승을 했고 여기에 눈에 띄게 아쉬웠던 킥력이 조금이나마 좋아진 편에 최근에는 속하지 않나. 그래서 롱패스나 크로스의 질까지 많이 올라온 게 최근에 에메르송 로얄이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에 에메르송 로얄은 뭐 이전에 에메르송 로얄과 좀 다른 선수가 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온더볼과 오프더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황덕인 해설도 좀 동의하는 바가 좀 많긴 할 것 같아요. 황덕인 해설이 보는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에메르송의 인터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 임신 소식을 또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 골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가족에 관련된 동기부여만큼 저는 이 선수의 폼을 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 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페드로 포로의 영입도 저는 에메르송의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맷도티는 라리가로 떠났고 근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도 우측 윙백 내지는 풀백 한 선수만 가지고 시즌 전체를 치를 수는 없으니 기대주였던 포로를 데려왔는데 오히려 포로가 들어오면서 에메르송이 뭔가 각성한 듯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명철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되게 과감한 선택지를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전진 드리블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단순하게 직선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중앙 관여도도 꽤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중앙 관여도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히트맵을 참고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에메르송이 나왔었던 토트넘이 이제 리즈 상대로 4대3 으로 승리했었던 그 경기나 에메르송이 선발 출전했었던 히트맵과 이제 최근 경기들의 히트맵을 비교를 해보면 중앙 쪽에 묻어있는 발자국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뿐만 아니라 중앙 쪽으로 넘어오면서 볼에 대한 관여 그리고 빌드업 참여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공격 관여도도 저는 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벤탄쿠르라는 전진성이 되고 중앙에서의 볼 순환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이 장기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이 역할은 중앙 미드필더가 함께 대체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풀백 자원 내지는 윙백 자원이 존재한다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도 중앙 자원의 공백을 뭔가 다른 포지션으로서 살짝 메워주는 효과도 저는 에메르송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황덕인 해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포로의 영입이 에메르송 로얄에게 각성을 좀 불러일으켰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제드 스펜스와 도어티 3명의 윙백이 주전 경쟁을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망주다 보니까 경기 출전이 굉장히 적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충분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포로의 영입과 함께 에메르송 로얄이 더 잘해줬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명확한 이유는 사실 개인이 아니고는 명확하게 찾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구나. 사람이 이제 위기감을 크게 느꼈을 때 나오는 극적인 반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급한 불이 이제 막 발등에 떨어졌으면 어떻게든 그것 때문에 더 빠르게 달려들어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라고 보거든요. 에메르송 로얄도 이런 극적인 반등의 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예전에 없었던 아주 과감한 누룩 패스, 원터치 패스들의 시도를 보면 선수 본인에게 이젠 정말 토트넘에서의 상황이 내 입지로 봤을 때는 올 때까지 왔구나. 좀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어쨌든 맷 도어티 선수가 에메르송 로얄이 오면서 약간 반등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시기는 또 토트넘 허스퍼가 맷 도어티라는 선수가 단순히 오버래핑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 관여를 맡겼을 때 조금 더 잘하는구라고 느꼈던 타이밍이 우연치 않게 일치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때 뭐 박스 안으로도 막 엄청 네. 들어가지고 침투 패스 넣어주고 그랬었던 때가 뭐 길진 않았지만 또 부상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게 이 또한 도어티가 에메르송 로얄이 오면서 약간 심리적으로 각성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에메르송도 당연히 그런 도어티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거니까 그때 도어티에게 오히려 에메르송은 부담을 느꼈을 공산이 있고, 근데 그 도어티가 토트넘에서 자리를 못 잡은 채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FA로 팀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포로가 영입이 되니까 나에게 일단 그래도 믿음을 주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번에도 내 차례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팀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더해서 여자친구의 아주 축하할 만한 임신 소식까지 그러한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에메르송 로얄의 활약까지 나오게 됐다고 봅니다. 물론 팬들은 그건 좀 아쉽겠죠. 도어티 있을 때 좀 잘하지, 괜히 포로 거금 들여서 데려왔는데 이제 와서 잘하는 건 뭐냐, 괜히 돈 나갔잖아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 사실 뭐 이번 에메르송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루크쇼의 사례도 그렇고 동기부여가 선수들한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거든요. 팬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예. 주전 경쟁자의 축구력을 흡수해서 이 선수가 더 잘하는 사례들이 생긴다. 루크쇼와 텔레스의 사례가 딱 그랬어요. 사실 텔레스가 지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커리어가 굉장히 아쉽게 거의 끝자락에 이제 임하게 된 선수가 돼버렸는데, 루크쇼가 그때 당시만 해도 부상에 대한 위험도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텔레스가 충분히 주전 경쟁이 가능한 폼을 포르투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꽤 많이 기대를 받고 영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가 오히려 더 거기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에너지를 얻었을 것이고, 특히 이제 텔레스가 오면서 오히려 루크쇼가 부상이 줄어들고 원래도 좋았던 좀 올라오는 듯 보였던 폼이 아예 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탑급 왼쪽 풀백으로 루크쇼 선수가 좀 거듭나게 되었죠. 자, 최근 에메르송 로얄이 아무튼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에메르송 로얄의 이 활약 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게 토트넘에게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속성이죠. 이제 여기서 이 폼을 계속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짧은 기간 동안의 반짝으로 끝날 것이냐,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선수가 지금 한 3경기 정도 됐죠. 이러한 수준의 활약을 좀 보여줬었던 게 맨체스터 시티전에도 괜찮았고,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전까지 이렇게 리그 경기에서의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선수에게 주문하는 롤도 저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콘테 감독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금 콘테 감독이 아무래도 좀 아쉬운 이유로, 좀 안타까운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 보니까 스텔리니 코치나 사실 뭐 메이슨 코치의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치들의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그런 전술 지시가 에메르송한테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는 향후로 쭉 이 토트넘의 시즌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실 벤탄쿠르가 이제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토트넘이 더 위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오른쪽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영향력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득점만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중앙의 빈자리 그리고 그 역할은 결국 다른 중앙 자원이 메우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에메르송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폼을 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속성의 문제거든요. 이 선수가 이렇게 잘 하다가 좋은 폼을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 떨어질지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폼이 좋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잘하는 것은 몇 경기째 증명이 되고 있으니 에메르송을 그런 식으로 써보되, 여기서 이제 만약 뭔가 불협화음이 났을 때는 결국 이 다른 중앙 자원을 통해서 메우는 게 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에메르송 로얄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이 흐름이 정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젊고 유능한 선수는 맞으니까. 그러다 보면 포로 선수의 영입이 지금으로서는 살짝 애매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포로는 기회 받을 겁니다. 토트넘이 지금 뭐 단순하게 리그만 치르는 팀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이 한 포지션에 한 명의 선수만 가지고 시즌을 끝낸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국내 리그만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MLS송, 토트넘 입장에서 베스트는 MLS송의 이런 좋은 활약을 보면서 페드로 포로 역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같이 이제 폼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아무래도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저는 아무래도 에메르송 로얄이 이 활약이 오래 지속되는 걸 아직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경기라는 숫자가 3경기 했으면 정말 올라왔겠구나 라고 느낀다면 3경기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경기의 숫자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3경기밖에 안 했는데 이 표현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3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아니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에메르송 로얄이 얼마나 이 기간을 오랫동안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확답을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단적으로 지금 에메르송 로얄의 부활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을 때 동기부여적인 측면, 경쟁에 대한 측면, 그리고 단순히 이 선수가 99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활약의 이유에 대해서도 제각기 판단이 다르게 서고 있잖아요. 판단의 이유, 반등의 이유를 명확하게 찾기 힘든 만큼 앞으로도 이 선수가 지속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은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멘탈적인, 심리적인,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 선수가 좋은 기량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도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만큼 에메르송 로얄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만개하는가 하고 의문부호를 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건 이번 라운드에선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MOTW를 통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이명철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지속성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일정이 첼시, 셰필드, 그리고 울버햄튼, 밀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고 노팅엄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쭉 생각했을 때 에메르송 로얄의 지속성과 포로가 언제쯤 나올 거다. 사실 쉽지 않은 예측이긴 합니다만 에메르송 로얄의 최근의 흐름까지 봤을 때 어떤 예상들을 하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에메르송 로얄이 당분간은 계속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일정이나 좀 소화하고 있는 대회들을 보면 포로가 나와야 될 타이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선수가 아직은 새로운 무대,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과도기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자원이었던 에메르송 로얄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자체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머지않아 포로 선수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갈 것이고 그 상황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과연 폼이 지속될 것인지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 오른쪽 윙백 자리는 토트넘 허스퍼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도 왼쪽도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중앙은 중원의 부진을 꼽지 않을 수가 없고 왼쪽의 경우는 벤 데이비스도 그렇고 이 자리를 주로 나오는 페리시치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손흥민 선수도 볼 운반과 관련해서는 팀이 기대하는 플레이에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여줬죠. 근데 오른쪽은 로메로도 볼 전진에 능하고 쿠루세프스키도 올 시즌 기복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감각을 지닌 선수거든요. 오른쪽이 어쨌든 주위 동료들의 상황도 그렇고 팀 전체적인 전술의 밸런스도 전진하기에 용이해 보이는데 에메르송 로얄과 포로도 적응하거나 활약을 하기에 딱 알맞은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 날개를 달아야 될 선수들, 두 선수 모두 아주 중요한 후반기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저는 에메르송 선수가 쭉 나올 거라고 봐요.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이 아마 포로 선수가 나온다면 좀 좋은 기회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에메르송 로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의문부호가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느낌표가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가능성도 이 선수가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MOTW 웨스트햄전 결승 득점의 주인공 에메르송 로얄이었습니다.